이제 다음 주 하나 남았겠습니다. 자, 교재 펴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6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60페이지. 다른 거는 봤는지 원리학계는 아마 문제겠지? 아니? 원리학계는 하나 남았죠. 그리고 뒤에 수열의 나가는 거. 네. 지난 시간에 봤던 원리학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리학계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봤는데 여기서 이제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고 그랬었지, 그치?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단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법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단리법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지. 자, 금액을 원금을 A라 놓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R%라 놓고, 기간을 N이라고 놨을 때, 뭐 N1일 수도 있고, N 월일 수도 있고, N년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단리법은 이자를 어디에만 준다고 그랬어요? 원금에만 준다고 그랬었지. 원금에만 이자를 낸다. 자, 따라서 단리법 계산 A가로 1 더하기 Rn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자, 뭐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A 더하기 AR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원금이 있었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n번 늘어난다라는 거겠지. 원금이 있고 그 원금의 이자가 n번 늘어난다. 그럼 내가 10,000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10%라고 치면 1,000원이라 치자. 원금이 1,000원이라 하셨을 때 이자가 10%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는 계속 얼마가 생겨요? 100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 달을 안 갚으면 100원, 두 달을 안 갚으면 200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금액이 계속 늘어날 뿐이야, 그치? 그게 ARN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리법은 언제 써먹은다 그랬어? 친구들과의 돈거래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하게 될 때도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보통 이런 계산법을 쓰겠지.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치? 단순하잖아. 자, 그럼 이제 독립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독립법은 원금과 이자에다가 이자를 붙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래는 언제 하냐면 은행하고 하는 거야. 은행하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뭐 저축할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써먹는 거야.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대부분 은행하고 이런 거래를 하게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원금에도 이자를 붙이고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니까 아마 요 이자가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그렇죠? 왜? 원금에도 이자를 붙였는데 이자에다 또 이자를 붙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 A 가로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요게 자, 요렇게 하면 원금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자 맞죠, 그쵸? 요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다. 계속 꾸준하게. 자, 그렇다면 계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겠지. 처음에는 A에다가 이렇게 이자를 붙였을까, 그치? 원금이 있었고 원금에 대해 이자를 붙였겠죠. 그럼 A가로 1 더하기 R이 됐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자를 붙일 거야. 근데 어디다 이자를 붙인다? 요 놈에다가 이자를 붙인다 이 말이야. 요 놈에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
A 가로 1 더하기 R이 있었는데 요 놈에다가 뭐 한다? 이자를 붙인다 이런다. 됐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양쪽에 똑같이 곱해진 값이 있으니까 이 공통항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A 가로 1 더하기 R, 1 더하기 R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1 더하기 R의 N제곱, 아니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여기 1제곱, 여기 2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A 가로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공리법에서 요 계산 공식은 암기를 해야 돼요. 요건 암기야, 암기. 왜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활용 문제 풀다 보면은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하지. 5% 늘었습니다. 5% 증가했습니다. 5% 감소했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보통 어떻게 외우라고 하죠? 이런 거 외우라고 하지. A 가로 1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X%. 맞니? 기억나죠, 그쵸? 이게 한 번만 일어나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면 이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거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풀었었잖아, 그치? 2차 함수도 그러고. 그러지? 뭐 학생 수가 5% 증가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5% 증가했어요. 뭐 남자가 5% 증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 남자가 100명 있었는데 5% 늘었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 다음에도 5%가 늘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이거예요. 중학교 공식을 살짝 업그레이드한 게 이거야. 근데 큰 뜻은 이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있지만 이 공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원리합계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밑에 공식이 뭐 두 개가 있죠, 그쵸? 뭐 N년 초에 원리합계가 있고 뭐 N년 말에 원리합계가 있는데 그거를 외우는 건 아니야.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냥 선생님하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번하고 8번이 같이 있는데요. 둘 다 그냥 풀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잘 보세요. 둘 다 그냥 풀어주고 뒤에 뭐 이와 유사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런 식의 계산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보세요. 추후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뭐 수원을 다시 반복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풀어보고. 자, 7번 갑니다. 연 이율이 4%죠, 그렇죠? 요렇게 쓰시고 1년마다 공리, 자, 공리다 밑줄 치시고, 자, 매년 초 밑줄 치고요. 매년 초에 얼마씩 50만 원씩 돈을 집어넣습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적립할 거예요. 근데 돈을 언제 찾을 거예요? 10년 말에 찾을 거예요. 그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런 계산법이 하나 나와 있죠. 1.04의 10제곱이 얼마다? 1.5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6살이잖아, 그치? 맞나? 16살이야. 근데 이자를 4%로 해가지고 매년 초에 50만원씩 10년간 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되는 날 말에, 그치? 10년 말이라는 건 언제야? 12월 31일 되겠지, 그치? 그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인지 알아봐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16살인데 26살 때, 그치? 26살이 되겠지? 그때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가고 싶어. 그치?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여행에 가고 싶어. 그래서 매년 50만원씩 저금을 하고 싶은 거야. 나 여행 가야 되는데 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남자인데 내가 군대를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좀 시간이 있겠네. 그지? 그래서 26살 때 가고 싶은 거야. 10년 뒤에 저축을 하겠지. 근데 그냥 저축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여러분들이 50만원씩 계속
내 어디 비밀 그 금고에다가 그지? 박스에다가 50만 원씩 넣으면 이자가 안 붙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자를 좀 벌고 싶어.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야. 이자 4%.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원리합계 계산 들어갑니다. 자, 원리합계는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풀면 좋습니다. 뭐 표라기보다는 수직선이 되겠지, 그치? 자,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1년 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언제? 2년 초에 돈을 집어넣고 3년 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꾸준하게 집어넣다가 언제? 9년 초에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년 초에도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10년 초에. 그러다가 언제 돈을 확인하고 싶어? 10년 말에 돈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됐지? 자, 수직선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초에 얼마 집어넣는다? 50만 원 집어넣을 거다. 50만 원. 근데 2년 초에도 얼마를 집어넣을 거다? 50만 원을 집어넣을 거다. 3년 초에도 얼마를 집어넣을 거다? 50만 원을 집어넣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넣는 거죠. 자, 9년 초에도 50만 원을 집어넣고 10년 초에도 50만 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언제 찾아볼 거다? 10년 말에 찾아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했으니까 이 돈은 이제 어떻게 돼요? 10년 뒤에 찾아보게 되면 이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맞니? 자, 이 50만 원도 이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50만 원도 이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잘 보세요. 10년 초에 집어넣는데 10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럼 생각해봐. 10년 초라는 건 언제죠? 1월 1일이죠. 그렇죠? 10년 말이라는 거는 12월 31일이에요. 같은 해긴 한데 이게 같은 해죠. 그렇죠? 같은 해긴 한데 요 간격이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거야? 1년의 차이가 나죠. 실제로. 그지? 그래서 요 1년간 역시 이자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마지막에 이자를 받습니다. 이해되죠? 연 이자니까. 9초에서 10초 넘어갈 땐 당연히 숫자가 바뀌니까 1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매년 초에 매년 말까지 가게 되면 이것 또한 1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과연 이 50만 원은 얼마 이자를 받을 것인가? 이자를 어떻게 낸다? 복리로 낸다. 복리로 받으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대로 공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괄호 맞죠? A가 50이잖아요. 저 공식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 더하기 얼마죠? R이죠. R이 4%인데 이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4%니까 자, 1 더하기 0.04 요놈의 몇 제곱이 되냐? n제곱이잖아요. n제곱이라는 건 몇 번을 넣니? 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잘 보셔야 돼. 1초에서 2초 넘어갈 때 한 번입니다. 그 다음 2번이죠. 그러니? 자, 그래서 10초까지 가면은 몇 년이 오는 거예요, 얘가? 1초에서 10초까지 가면은 몇 년이 오는 거지? 이거 횟수를 잘 세면 돼요. 1초에서 2초 넘어갈 때 한 번이야. 3초까지는 2번이야. 그치? 그러면 10초까지 가면은 9번이 되겠죠. 아니? 그런데 마지막 얘가 몇 번이다? 1년이 포함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1년이 포함되네. 그래서 총 몇 번이다? 10번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10초에서 10말로 가는 거. 그러면 이 50만 원은 2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보다는 횟수가 한번 작겠죠. 그쵸? 그렇지? 횟수가 한번 작으니까 얘는 얼마다? 50가로 1 더하기 0.04의 9제곱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초보다는 한 번 더 늦게 이자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횟수는 한 번 더 작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돈을 얼마? 1 더하기 0.04의
한 번, 두 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받았을 거야, 이자를. 그다음 마지막에 얘도 어떻게 되죠? 50가로 1 더하기 0.04 이렇게 될 경우에 한 번.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뭐 해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더해준 값이 뭐가 되니까 바로 원리합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를 더한 걸 한번 쭉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쓸게, 밑에서부터. 자, 50 곱하기 1.04 플러스 50가로 1.04의 제곱 이렇게 땡땡땡 한 다음에 요거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50가로 1.04의 8제곱 그 다음 밑으로 50가로 1.04의 9제곱 50가로 1.04의 10제곱 됐니? 자, 근데 이제 이 항들을 가만히 나열해 봤더니 특징이 보이죠, 그렇죠? 자, 어떤 특징이 보이냐? 1.04를 곱해가는 항들이 나열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제 뭘 생각해야 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뭐가 있었다? R-1분의 A가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 공식이 있었었죠. 이건 뭐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 R이 현재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4. 그럼 이제 1.04에서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또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자, A가 뭐가 되죠? A가 맨 처음에 있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첫 번째 항. 그래서 A가 50가로 1.04가 될 것이고 R이 뭐가 돼요? 1.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이라는 거는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니? 라고 봤더니 얘가 1제곱이잖아.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갔으니까 총 10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합은 얼마다? 1.04 R-1분의 자, 첫째 항 50가로 1.04 한 다음에 얼마나? R에 10제곱 빼기 1이다.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04 그 다음에 50가로 1.04 다음에 1.04의 10제곱이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1.5라고 나와있지. 자, 따라서 1.5 빼기 1 됐네요. 자, 이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계산. 자, 요거 두 칸 이동하고 요거 두 칸 이동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4분의 50 곱하기 104 곱하기 0.5죠, 그쵸?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약분. 자, 약분하니까 여기 26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자, 50하고 0.5 곱하면 25죠, 그쵸? 25랑 26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얼마가 되죠? 얘는 150, 얘는 50이니까 650. 65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50만 원씩 10번 집어넣으면 여러분 얼마 나오죠, 돈이? 50만 원씩 내가 10번 집어넣으면 그냥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를 4%로 계산해봐, 그지? 자, 50만 원에 대한 4%는 얼마죠? 2만 원이지, 그치? 2만 원밖에 안 돼요. 50만 원의 4%는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생각해봐. 500만 원을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 서랍에다가 봉투에다 그냥 집어넣었어. 은행에 안 넣고 현금을 졸라 좋아해가지고, 그치? 혼자 지갑에다 넣어놨어. 그럼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나한테 50만 원씩 줘봐. 그럼 내가 이자 4%인데 그걸로 내가 이자 쳐줄게. 그럼 2만 원씩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번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2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5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단위로 하면 이자 없이 가져가면 500만 원, 단위로 받으면 520만 원. 근데 복리로 하니까 650만 원이 나오죠. 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복리 계산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여러분 돈 빌려줄 때 단위로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자 장사한다고 하잖아, 은행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한 3억 빌려주고 한 30년 갚으려고 그러면 이자가 한 1억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 요거 적어놓도록 하세요. 자, 요 부분 적어놓습니다. 요거부터 해서. 알겠죠? 요거부터 해서 여기까지 적어놓으세요. 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응용을 해서 알겠지? 유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유형이 한 4, 5개 정도 돼요. 원리학계인데 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푸는 방법은 거의 유사해. 해석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적어놓으세요. 옆에 있는 거 한 번 더 풀어볼 거야. 다시. 자, 옆에 8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래? 8번? 8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크게 다르지가 않네. 더 쉽네. 그 표 보고 푸시면 돼. 옆에 거. 아까 선생님 적어준 거. 알겠지? 풀어보세요. 자, 8번. 자, 한 번 더 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공식 있는데 절대 보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알겠지? 이걸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고정해가지고 7번, 8번 빼고는 없어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 공식 적용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월 이율이 0.5%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R은 얼마가 되죠? 100분의 0.5가 됐겠죠, 그렇죠? 따라서 0.005 이렇게 됐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매월 말에 10만 원. 자, 중요한 거 말에 10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A가 10만 원. 그 다음에 3년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매달 돈을 넣을 거야, 그렇지?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또 3년이니까 N은 얼마가 돼요? 총 36이 되겠죠. 매년 말에 넣어서 3년 말에 받으니까, 그렇죠? 말에 넣어서 말에 받으니까 36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언제 돈을 넣을 거다? 1 말에 돈을 넣을 거예요. 1월달 말에. 그 다음에 다시 2월달 말에. 그리고 다시 언제? 3월달 말에. 이렇게 돈을 넣겠죠. 자, 그래가지고 총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는 거야. 자, 3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돈을 넣어야 돼요? 35개월 말에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6개월 말에 마지막으로 돈을 넣을 거예요. 근데 3년 말에 뭐를 물어봤어요? 3년 말에 원리학비를 물어봤으니까 36개월 말에 끝나야 되겠죠. 더 이상은 돈을 넣을 필요가 없지, 그치? 그리고 돈을 넣자마자 내가 돈을 찾는 거예요, 그치? 돈을 마지막에 넣자마자 통장 보는 거야. 아, 다 해서 얼마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개월, 1월 말에 10만 원을 넣고요. 다시 2월 말에도 10만 원을 넣고요. 3월 말에도 10만 원을 넣고요. 자, 쭉 해가지고 이제 쭉 해가지고 언제? 35개월째도 10만 원을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 36개월에 마지막 1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겠지. 자, 이제 요 10은 10만 원은 이자를 받아서 요때 얼마인지 확인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때 확인하면 되고, 얘도 통장에 찍힌 금액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가봅시다.
자, 이제 얘가 얼마나 이자를 붙었는지 보자. 10만원씩 저금했는데 이 10만원이 이자 0.5%를 받으니까 1 더하기 0.005가 됐을 거예요. 그쵸? 근데 몇 번이나 이자를 받니? 라고 봤더니 1월 말에서 36개월 말까지야. 그럼 횟수만 봐봐요. 한 번, 두 번이죠. 그쵸? 2월 말이면 한 번, 3월 말이면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하나가 작죠. 근데 마지막에 36말이니까 얼마가 된다? 39가 된다. 여러분 횟수 엄청 중요합니다. 수열에서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하면 10 바로 1 더하기 0.005인데 얼마? 얘보다는 한 번 덜 시작하죠. 그렇죠? 뒤늦게 시작하니까 34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얼마? 1 더하기 0.005. 얘는 얼마? 3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쭉쭉쭉 한 다음에 얘는 10 바로 1 더하기 0.005 한 번. 한 번 이자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 얘는 이자를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죠. 한 달이 안 지났잖아. 그냥 놓자마자 끝나버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돈을 뭐 한다? 전부 다 더해줄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끝났어요.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뭐 한다? 합을 써주는 거죠. 그렇죠? 요 더한 거를. 자, 밑에서부터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눈에 보이네. 10 더하기 10 가로 1.005 이렇게 해서 얼마? 10 가로 1.005에 33제곱 플러스 10 가로 1.005에 34제곱 10 가로 1.005에 3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구를 찾아요? 자, 첫 번째 항 찾아야 되겠죠. 자, 얘가 첫 번째 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얘를 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공비는 1.005더라. 자, 첫째 항과 공비 찾았고 이제 n만 찾으면 되겠죠? n은 어떻게 되죠? 1제곱부터 35제곱까지 가긴 하는데 맨 앞에 항이 따로 하나 더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n은 총 3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도 찾았고 r도 찾았고 n도 찾았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면 끝나겠네요. 1.005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0이고 1.005에 얼마? 36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0.005 분의 10 바로 1.005에 36제곱은 1.2하고 나왔죠? 1.2 빼기 1이다. 따라서 0.005 분의 10 곱하기 0.2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요거 뒤로 3칸. 자, 그러면 5분의 10 곱하기 얘도 3칸 가야 되겠죠, 그쵸? 얼마? 200. 됐지? 자, 그래서 약분해주면 되겠네요. 약분해주니까 이게 얼마? 40. 그래서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36개월 동안 36개월 동안 10만 원 넣으면 360만 원이야, 그치? 근데 어찌됐든 이자를 아주 조금 준 거죠. 0.5%만 줘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요게 원리 합계입니다. 됐니? 자, 적어 놓으시고, 자, 이제 수열의 합을 보겠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수열의 합. 여러분, 수학이라는 건 뭐야? 이제 눈 부릅 뜨세요. 현철아, 일어나고. 내가 잡다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잠깐 조는 건 이해하겠어.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잘 봐야 되겠지. 자, 수열의 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숫자의 배열이죠, 그쵸? 자, 그거를 더하래요. 아, 그래,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대로 내가 더해볼게. 어떻게? 수열은 이렇게 A1,
A2, A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더하래. 더했어. 근데 어디까지 더할 거야?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죠? 첫 번째 항에서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겠네요. 자, 우리가 영어로 합은 뭐죠? 서머리지, 그렇지? 서머리가 합이죠, 총합. 그래서 그거의 약자 뭐를 쓰는 거죠? 썸을 쓰는 거야. 됐니? 근데 수학은 이 썸이라는 것도 쓰기 싫어서 항상 뭐 합니까? 가장 앞에 있는 대문자 하나 쓰죠. 그죠? 그래서 합 그러면은 뭐라고 씁니까? SN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공식을 많이 썼습니까? 이런 공식을 썼었죠.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an이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것도 싫은 거야. 뭐가 싫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차례대로 적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라고 고민을 해봤어. 고민해봤더니 아, 여기 넘버링 1, 2, 3 n-1, n 이걸 하나로 좀 변형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 k라고 넣는 거고. 자, 그럼 요 k 자리에다 누구를 대입한 거야?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수학 용어 보면은 a, b, c, d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를 많이 쓰는 거야. 표현한. 그럼 그리스 문자 중에 이 합이랑 똑같은 용어가 뭐냐면요. 시그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그마를 씁니다. 여기다. 더하세요. 이 일반항을 더하세요. 근데 더하긴 더하는데 어디서부터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는 말이죠. 했니? 그러면 우리가 이 k 자리에다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1부터 n까지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명령어를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k 값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더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제 요거 잘 봐. 일반항을 더하세요. 얘네들을 더하세요. 어떻게 더하세요? k 값을 요 k 자리에다가 k 값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시그마가 합이야. 그리스 말로.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A2, A3, A4예요. 자, 요 놈의 합을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넘버링만 통일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A, K라고 됐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하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거야. 더할 거야. 더하는데 어떻게 더한다? 요 K 자리에다가 어디서부터 대입해요? 2부터 대입하겠죠, 그렇죠? 2부터 대입해서 4까지 더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어렵지 않지? 읽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읽는 연습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일반항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내가 여기를 AN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AN이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 N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야 되잖아요. 맞니? 그러죠? 요 형태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쳤을 때 AK라고 쓰지 않고 AN이라고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요 N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돼요? 1부터 N까지 대입해야 되잖아. 그런데 대입하다 보니까 문자에 오류가 생기죠. 왜? N은 이미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N을 1부터 N까지 대입할 수 있겠어? 맞니? 이게 문자에 오류가 좀 생기는 거죠. 맞지?
여기는 k 값이 1부터 n인 건데 어떻게 n 값이 1부터 n이 되겠어? 이 말 자체가 오류라고, 그치? 그래서 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우리는 일반항을 보통 AN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그마 자리 들어갈 때는 AK 형태로 문자를 변형시켜줘야 돼. 됐지?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성질을 보기 전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요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1-1번. 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푸는 걸 시켜봐야 되겠지, 당연히. 일단, 자, 시그마죠. 더하고 있으니까 시그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놈들이 숫자가 바뀌죠? 거듭제곱의 미시 1, 2, 3, 4, 5로 숫자가 바뀌죠, 그쵸? 됐니?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쓰자고요? 얘네들을 K제곱이라고 쓰자고요. 됐니? N제곱이라 쓰지 마시라고. K제곱이라고 쓰고 이제 얘네들을 뭐 할 거다 내가? 더할 거야. 더하는데 이 K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대입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니? 오케이. 자,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2의 10제곱. 자, 갑시다. 여기 2의 1제곱 들어가 있죠. 시그마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수열에서 가장 꽃이에요. 여러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수많은 수열 중에 대표적인 수열일 뿐이야. 근데 이 시그마라는 놈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토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할 때도 쓰이고 확률과 통계할 때도 쓰여요. 꾸준하게 쓰이는 것들이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는 보니까 형태가 항들을 더하고 있죠, 그렇죠? 더하긴 더하는데 어디가 바뀌죠? 이번에는 지수가 바뀌죠, 지금. 그치? 지수가 바뀌니까 이 지수값들을 문자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더할 거다? 2의 K제곱을 더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K 값이 어디서부터? 1부터 10까지 대입이 되는 거잖아. 그것들을 더하세요라고 한 거니까 더하면 시그마야. 근데 이 K 값이 얼마부터라고? 1부터 10까지다. 표현법 됐죠?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음에 1-3번 3, 3, 3, 3, 3이다. 자, 3이 총 6번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 별표하세요. 별표. 자, 우리가 지금 1번하고 2번을 봐보세요. 1번하고 2번 보니까 어디다가 대입을 하고 있죠? 요 K에다가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가 얘잖아요. 그러면 자, 얘도 가만히 봐보자. 전부 다 얼마죠? 동일하게 3이죠. 그렇죠? 3을 더할 거예요. 3을 더할 거야. 어려운 거 아니네. 3을 더할 거야. 3을 더할 거야. 더할 거니까 시그마가 들어가겠죠. 이제 3을 더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대입할 K가 안 보이죠. 이 항에. 맞니?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내가 일반항을 더할 건데 요 일반항의 넘버인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한다. 이것도 해석이 되지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이지. 그치? 그러면 요 해석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요 멘트 자체가. 요게 뭐다? 첫 번째 항. 얘가 N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굳이 얘가 없다 하더라도. 됐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3은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얘는 5번째 항, 얘는 6번째 항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잖아. AK라는 일반항을 K를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K 값이 AK라는 이 일반항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3을 뭐하라?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이런 해석도 되죠? 잘 보세요. 3이 총 6번 더해졌잖아요. 3이 총 6번 더해졌으니까 얘는 계산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500이겠지. 3, 6, 18. 자, 여기 보세요. 3을 어떻게 더하라?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서로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이런 공식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1-3번이 다른 거와 달리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됐니?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자, 1번, 2번은 대입할 문자가 보여요. 근데 3번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아, 3이라는 숫자를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옆에 닮은꼴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꼴 문제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선생님이 2번을 해주고, 2번이 아니라 거기 뭐야? 1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1번. 그럼 여러분들 2번을 풀어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분의 1 자, 잘 보세요. 자, 시그마 표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공식도 많고 외워야 될 게 많아. 자, 잘 가봅니다. 얘네들을 더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됐나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등차냐 등비냐도 중요하겠지만 너 몇 번째 항이야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아니더라도 일반항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가보니까 얘는 얼마씩 커져가고 있죠? 얼마씩 커져가고 있지? 2씩 커져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자, 일반항 공식 적어볼까요?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뭐예요? A 더하기 M 빼기 1 D 요거죠, 그렇죠? 이거에 맞춰서 공식을 적어줍니다. 얼마가 되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n-1 곱하기 2 따라서 얼마가 되더라? 2n 빼기 3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항이 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될까요? 19는? 얘를 19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n은 22가 될 것이고 n은 11이 되죠, 그렇죠? 11번째 항이 되는 거지. 더하긴 더할 건데 내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면은 시그마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그마는 뭐가 중요하죠? 일반항의 값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이것 또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가 몇 번째 항인지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다?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겠죠. 더하는데 어떻게 더한다?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1번째 항까지 더할 거다. 그러면 요 놈에 대한 일반항은 누구죠? 얘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어줄 텐데 어떻게 적어줄 거다?
2n 빼기 3으로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뭘로 적어요? 2k 빼기 3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 이해됐니? 자, 표현법 어색하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가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항이죠. 4분의 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8분의 1 세 번째 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도 가만히 봤더니 자, 얼마씩 변화가 생기는 거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얼마씩 변화가 생겨? (2분의 1씩) 변화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2분의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하여져 가고 있는 꼴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뭐가 필요하다? AR의 n-1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그러면 얘랑 지금 밑이 똑같잖아요. 밑이 똑같으니까 괄호 쳐서 1제곱하면 지수를 더할 수 있겠죠. 더해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1024가 몇 제곱인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겠죠. 2를 몇 번 곱하면 1024가 나와요? 10번 곱하면 1024가 나와요. 따라서 얘가 A1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 자, 내가 뭐 할 거다?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할 거다? 어디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뭐 할 거야? 자, 잘 봐. 10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근데 이때 누구를 더할 거예요? 얘네들을 더할 거잖아. 일반항 얘네들.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줄 건데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2분의 1에 k제곱으로 적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k 값에다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선생님 이거 n으로 쓰면 안 되니까 써도 돼. 알겠지? 그럼 얘가 n이면 여기도 n이 돼야 돼. 이진아. 자, 그래서 요런 형태 쓰는 게 중요한 거야. 됐니? 이걸 쓸 줄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산도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읽고 해석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재로 되면 연산은 공식 외워서 그냥 대입하면 끝나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이거 무슨 수열이죠 지금? 등비수열이죠.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이 등비수열이야.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이 등비수열이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수열이죠? 1차식이니까 1차식은 등차수열이죠. 그렇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옆에 2번 문제 2개 풀어보세요. 2번 문제 2개. 오늘은 아마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그 정도까지만 나갈 것 같아요. 많이 나가봐요. 많이 나가면 거기까지. 근데 일단 수열이 합은 끝날 거고. 자,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확인 문제 2번 보세요. 자, 확인 문제 2-1번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K는 1부터 10까지 3K. 여러분 이거를 읽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뭡니까? 자, 요 4K를 더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더해라? K 값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해라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4, 2 대입하면 8, 3 대입하면 1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0 마지막에 대입한 것까지 더해라 이 말이죠. 지금
맞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2번 시그마 i가 1부터 어디까지죠? 6까지죠. 그렇죠? 3의 i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더하는 거죠? 얘네들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i를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 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얼마가 되죠? 1 대입하면 3의 제곱, 2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맞나요? 쭉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6 대입한 거 3의 7제곱까지가 되겠죠. 세상 쉽죠? 얘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일반항을 만들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더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표현을 해봤는데 실제 계산도 해볼게요. 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몇 차식이죠? 1차식이지? 1차식은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맞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보다 2분의 n이죠? 2분의 n. 항의 개수가 총 10개잖아요. 이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2분의 n과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는 거야. 약분하니까 5가 되고 곱하기 44. 따라서 220이 된다. 충분히 할만하죠. 자, 다음에 얘 가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거듭제곱꼴이죠. 그쵸? 거듭제곱꼴이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거겠지. 자, 등비수열이니까 얼마씩 곱해져 있니? 30 곱해져 있는 거구나. 그럼 이 3이 바로 뭐가 돼요? 공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맨 처음에 있는 항,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될 거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는 7개가 아니야. 왜? 두 번째부터 시작했잖아. 맞니? 3의 제곱부터 시작했으니까 3의 7제곱까지 총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다? R-1분의 첫째 항이 3의 제곱이에요. 그럼 R의 몇 제곱? 6제곱 마이너스 1 됐죠?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빼기 1이다. 그래서 얼마죠? 2분의 9 괄호 3의 6제곱 마이너스 1. 계산 안 해도 되죠. 그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밑에 성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질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자,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외워볼 건데요.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금 요 뒤에 있는 일반항을 더하라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더하라?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해보도록 하죠.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N 더하기 BN. 맞니? 그런데 이거를 누구끼리? A끼리 묶어서 다시 더해볼 거예요. 자, A끼리 묶어서 더하니까 A1, A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자, B1부터 더합니다. B1, B2 이렇게 하니까 얼마? BN.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얘가 뭐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를 더하라는 말이잖아요. 맞지? 자, 따라서 시그마 뭐가 되죠? ak를 요 ak를 더할 거야. 어떻게?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맞니? 자, 얘도 가보도록 하죠. b1부터 bn까지 더할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한다? bk를 더할 거다. 근데 어떻게 더할 거야?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괄호 표현된 거 이해되시죠? 요 괄호 표현된 거 이해되시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죠? 시그마 뒤에 있는 이 일반항은 이게 일반항이야. 통째로 이 일반항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AK랑 BK로 해서 쪼갤 수 있다. 시그마를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도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되죠? A1 빼기 B1 플러스 A2 빼기 B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N 빼기 BN 맞니? 그럼 다시 AP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1, A2 이렇게 해서 AN. 자,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B1, B2 이렇게 해서 BN. 그럼 이제 다시 요거 정리하면 되죠. 1항부터 어디까지?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하세요. 누구를? AK를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음 빼세요. 누구를? B를 더한 거를 BK를 더한 거를 빼세요. 어떻게?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보세요. 이게 일반항이죠. AK도 일반항이고 BK도 일반항이지만 그거를 뺀 것도 일반항이에요. 그 일반항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잖아요. 그때 뭐 할 수 있다? 서로 분리시켜서 A하고 B를 분리시켜서 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됐던 차가 됐던 일반항은 분리시킬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얘가 일반항이죠. 그렇죠? 자, 요 일반항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CAK를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대로 적도록 하죠. CA1, CA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CAN까지 더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곱해져 있어요? C가 곱해져 있죠. C가 곱해져 있으니까 C로 묶어주는 거예요. A1, A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자, 더해봤더니 어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시그마로 변형이 가능하죠. C 곱하기 시그마보다 AK를 더할 거다. 근데 K를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그러면 지금 누가 빠져나왔죠? 여기 있는 C 값이 시그마 앞으로 뭐 했다? 빠져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C는 뭐냐라는 거야. 자, 보니까 요 AK는 K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밑에 이 K 값 1부터 N까지를 대입할 수 있는 거지만 요 앞에 C는 대입이 불가능하죠. 대입이 불가능한데 곱하여져 있는 거니까 바로 얘가 뭐더라? 얘가 바로 계수가 되는 거죠. 계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가보도록 하죠. 4번만 발표하세요. 나머지는 외우기 쉬워요. 왜? 더하면 분리, 빼도 분리, 계수는 앞으로 빠져나간다.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그렇죠? 자, 4번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했지만 잘 보세요. 이 일반항을 더할 건데 얘는 C죠. 근데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하니까 대입이 안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라? 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 C, 두 번째 항 C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도 C가 된다. 무슨 말이다?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 n번째 항.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n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n개가 있으니까 계산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nc. 맞니? 그럼 nc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여기 있는 n이랑 여기 일반항이랑 둘이 뭐 있다? 곱하면 바로 나오는 값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만 외우시면 돼. 나머지는 별로 외울 게 없어요. 분리시키면 됩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내공업에 뭐라고 돼 있죠?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된다 돼 있죠. 그렇죠? 성질에다 따로 적어 놓으세요. 곱셈과 나눗셈은 안 돼요. 성립이 안 된다. 곱셈과 나눗셈은 성립이 안 돼요. 시그마를 서로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하단에 문제를 같이 보고 옆에 또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별도로 좀 또 풀어봐. 자, 3번 시그마 자, 요 문제 같이 가보죠. 자, 확인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여기 뒤에 지금 뭐가 있죠? 일반항이 있죠. 그렇죠? 요 일반항이 서로 더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뭐 할 수 있다?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편하게 분리시키면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알파. 이 값은 얼마라고? 베타.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더라. 쉽지?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해도 되죠. 그렇죠? AK를 다 더한 건 알파, BK를 다 더한 건 베타. 그냥 여기서 다 써도 되지. 굳이 이걸 한 번 더 전개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귀찮잖아요. 자, 다음 얘도 귀찮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일반항이죠. 그것들을 뺐습니다. 빼도 분리가 가능하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자, 뺐더니 얘가 누구죠? 알파. 뒤에는 베타죠. 그거를 뺐다. 근데 이 계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시키기보다는 바로 여기서 답을 써도 되죠. AK를 다 더한 건 알파, BK를 다 더한 건 베타. 빼기. 됐니? 굳이 꼭 이렇게 분리시켜야지만 해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 여기에 3AK죠. 그렇죠? K를 1부터 대입할 건데 이 3이라는 건 계수잖아요. 그렇죠? 계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얼마가 되죠?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AK의 합은 얼마다? 알파니까 답은 3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그냥 바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AK를 다 더한 게 알파니까 바로 3알파지만 AK를 다 더한 게 알파.
바로 답 써도 돼요. 굳이 이걸 시그마로 막 분리시키고 빼내고 안 해도 해석은 충분히 된다. 자, 다음 마지막 여기에. 자, 4번 보니까 요 4를 뭐 한다?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4를 더할 건데 k 값을 대입할 수가 없어.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하라 그랬는데 대입이 안 돼. 그냥 혼자 있는 상수잖아요. 얘가 상수. 상수랑 기수는 구분을 해야 되죠. 자, 얘는 대입이 안 되니까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n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따라서 4n. 얘랑 곱해야 되겠지? 요 4가 n개 있는 거죠. 그쵸? 해석은 이렇게 한다. 얘가 n개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확인 문제는 했는데요. 옆에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풀어봐야지 이제 이게 이해가 되지. 저건 너무 쉬운 거고. 자, 선생님이 옆에 4번, 6번, 8번을 해줄게요. 난이도가 여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됐니? 잘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자, 옆에 4번 갑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3K 마이너스 2 플러스 A 2K 마이너스 1 플러스 A 3K 이게 5N이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 자, 잘 보세요. 4번 문제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일반항 AK를 더하세요. 어떻게 더하세요? K 값을 1부터 30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AK가 어떤 식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N이라는 항은 어떤 값인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나왔죠? 얘네들을, 그치? 요 A라는 항들을 어떻게 해라? K값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라고 밖에 안 나와 있지. 맞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값이 일반항이니까 차례대로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차례대로. 자, 별표로 들어가서 이거 학교 시험 나오면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요 유형이. 4번이 잘 나오는데 내면은 많이 틀려. 자, 여러분 시그마라는 건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1부터 대입합니다. 어디다가? 여기 K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자, 전개합니다. 첫 번째. A 1 대입하니까 얼마? 1이죠. 1 대입하니까 2죠. 1 대입하니까 3이죠. 그렇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한 세트야. 2를 대입하니까 이제 얼마죠? 2를 대입하니까 A 2 대입하니까 얼마냐? 4 2 대입하니까 5 2 대입하니까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느낌 옵니까? 자, 3을 대입합니다. 이번에는 3을 대입하니까 A 7 A 8 A 9죠? 맞니? 자, 지금 여러분 형태가 이렇게 된 거죠. 얘는 K 대신에 1, 얘는 K 대신에 2, 얘는 K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지금 쭉 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계속 더해 갈 텐데 어디까지 내가 대입할 거냐라는 거야. 요 얘는 어디까지 대입하면 얘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어떤 형태죠? K를 1부터 30까지 대입한 거니까 A1, A2, A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30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A30까지 더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 K가 뭘 대입하면 30까지 더해지죠? 10이겠지. 그치? 자, 플러스 여기다 10 대입하니까 A28, A29, A30이 되죠. 그쵸? 내가 마지막으로 K 대신에 뭘 대입하니까 10을 대입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은 누가 된다? 요 값이 마지막에 10이었잖아요. 그쵸? 맞지? 1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10만 대입하면 되죠. 그쵸?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됐죠? 내가 K값을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쭈루루룩 더하면 A1부터 A30까지 합이 나오잖아요. N에다가 10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0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 요 유형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옆에 3번을 빨리 풀어보세요. 3번을 풀어보세요. 푸는 거 금방 끝날 겁니다. 우리 3번. 자, 요 페이지는 끝내고 이따 마지막 시간에 이제 1시간 동안 뒤에 나가면 되겠지. 답은 아마 금방 나올 거야. 그지? 구하기는 되게 쉬울 거야. 빨리빨리 해봐. 어디까지 대입하면 되겠니? 라는 것만 찾으면 끝나죠. 그래서 3번 같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해. 그냥 좀 전개만 해봐. 네, 보이지. 대입을 해서 쭉 적어보면은 어디까지 더하면 대입을 하면 되겠냐라는 게 눈에 보여. 쭉 나열해봐. 나열해서 적으면 아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냐라는 게 눈에 보이지. 몇 번? 근데 그 A 10 이거 A가 몇 가지냐? 그러니까 K가 5일 때 A 10이면 근데 A는 지금 이게 답이 나오잖아. 다 풀어봤냐? 다 했어?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러면 이쪽 보죠. 자, 6번 쉬운 거 갑니다. 자, 6번은 되게 쉬운 게 요거지. 이거를 자 분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풀어버립니다. 자, 1부터 20까지 맞죠? 자, 뒤에 문 좀 닫아볼래? 자, 1부터 20까지 맞지? 그러면 AK를 더하면 20이 나오고 BK를 더하면 30이 나와요. 자, 이거 그대로 하라고 그랬죠. 분리시키고 정리하는 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자, 요거 따로 정리하고 이거 따로 정리하고 요거는 개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되겠죠. 튀어나가면은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도 바깥으로 튀어나간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여기서 풀어라라는 거야. 그냥 사칙연산 하듯이 AK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20을. 맞니? 어찌됐든 이걸 더한 게 20이니까 BK를 더한 건 3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시면 10 빼기 10이 돼서 0이 나오는 게 너무 쉽게 나오겠지. 답은. 자, 얘도 마찬가지죠.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얘네들을 덧셈 뺄셈이니까 풀어내는 거야. 마이너스 3은 계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3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지는 않다 이거야. 그런데 분리시키는 동안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낭비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풀어버린다고요. AK를 다 더한 건 20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을 곱하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20. 그냥 대입만 하면 돼. BK를 다 더한 건 30이죠. 플러스 30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0 더하기 30 빼기 2. 으로 마이너스 32가 나온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5번, 6번에서 틀리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웬만한 친구들도 거의 다 풀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뭐죠? 시그마를 자 표현하는 거. 수열의 합이 쭉 있어, 숫자로. 그럼 그거를 내가 일반항을 만들어내서 시그마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 표현된 거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서 나열해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반 뭐 쉬는 시간에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따로 쉬면 되니까.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얘를 보니까 5의 K제곱이라는 일반항이 있고 여기는 4가 있어요. 그렇죠? 자, 분리 되겠죠. 그렇죠? 자,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5의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5의 K제곱이라는 거는 자, 거듭제곱이죠? 그지? 거듭제곱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니?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 떠올라야 되겠지. 합공식 뭐다? R-1분의 A가로 Rn제곱 빼기 또는 1-R분의 A가로 1-R의 N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써봐. 자, 써보자. A 값이 뭐죠? 첫 번장이지. K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첫 번장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R도 얼마죠? 5를 계속 곱하는 거니까 R도 5죠. 맞니?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 거니까 1항부터 4항까지 총 4개가 있는 거죠. 네? 등비수열 공식을 쓰려면 A도 알아야 되고 R도 알아야 되고 N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식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K에다가 1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니까 5고 5를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공비도 5고 개수는 1항부터 4항까지 4개. 자, 이제 찾았으니까 그대로 풀면 되죠.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제곱? 4제곱 빼기 1이다. 그리고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더하는 거죠? 요 4가 대입이 불가능하죠. K 값이 없으니까. 하지만 1항부터 몇 항까지? 4항까지 4를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4가 4개 있다는 소리니까 얘네들이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4 곱하기 4. 자, 따라서 얘는 얼마죠? 4분의 5에 5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이죠. 그냥 이렇게 쓰고 맙니다. 됐나요?
자, 계산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뭐 계산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뭐 굳이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 4분의 5 곱하기 요게 625예요. 625니까 이건 624가 되겠죠. 플러스 16. 뭐 약분해서 할 수는 있겠지 답을. 자, 계산하면 얼마? 100 얼마죠? 31이죠. 아니 130이 아니라 100 얼마냐? 156이 되겠지. 그치? 156이니까 이거 얼마죠? 782죠. 그렇죠? 알아서 796. 이렇게 답은 나올 수 있다. 자, 다음에 여기 2번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알겠죠? 2번까지 하고. 자, 요거 보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죠. 6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빼기 2의 k 더하기 1제곱이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걸리적거려요? 여기 플러스 1이 걸리적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합니다. 자, 6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k제곱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모는 항이 하나고 분자는 항이 두 개죠. 그렇죠? 그럼 이거 분리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자, 분리를 시켜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렇게 분리하니까 얼마가 되죠? 2분의 1의 k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 요렇게 분리하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3분의 1의 k제곱이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니까 요 자식들이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인데 뭐 해져 있어? 빼져 있으니까 분리할 수 있겠죠. 자, 분리시켜 버립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1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 곱하기 3분의 1의 k제곱.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것도 거듭제곱이고 이것도 거듭제곱이니까 뭐가 가능하죠? 등비수열의 합이 가능한 거죠. 자, 등비수열의 합을 쓰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A를 알아야 돼요. A는 첫 번째 항이니까 1 대입하면 되겠죠. 요 K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공비는 얼마죠? 역시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자, 항은 총 몇 개죠? 10개죠. 10개. 자, 다음 여기도 얘를 보는 순간 A는 얼마죠?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서 3분의 2가 나와요. R은 얼마죠? 3분의 1을 계속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항의 개수 N은 얼마가 되죠? 10개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나열하지 않고 주어진 일반항만 보고도 첫째 항 공비,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을 보고 항의 개수까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연산할 수 있는 거죠. 합공식 들어갑니다. 자, R이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 첫째 항 2분의 1이죠, 지금. 그 다음에 1 빼기 R의 몇 제곱이다? 10제곱이다. 자, 이제 빼는 거죠, 그쵸? 누구를? 요 부분을. 요 등비수의 합을 뺀다. 자, 1 빼기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쵸? R이 3분의 1이니까. 첫째 항 3분의 2죠. 1 빼기 3분의 1에 얼마? 10제곱입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요게 얼마지? 2분의 1이야. 요거는 3분의 2야. 그러니까 약분이 요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얘도 약분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자, 약분되고 나니까 얘 얼마죠?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빼기 얼마죠? 요거 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의 10제곱. 됐죠? 그럼 다시 누가 사라져요? 1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 1의 10제곱에서 2분의 1의 10제곱을 뺀 형태가 된다.
자,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뭐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눈들 뜨시고. 자, 뒤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요. 공식에 대한 증명은 뭐 특강 시간에 하지 않을게요. 자,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입니다. 자, 요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걸 해석해보면 얘가 뭐가 되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죠? N까지 더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뭔지 봐보세요. 이 형태가 자연수의 합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얘는 자연수의 합이죠. 자, 자연수의 합은 공식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분의 n 가로 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수를 가만히 보시면요. 형태가 일씩 더해져가는 등차수열이에요. 맞니? 등차수열이니까 공식 적용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 n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면 2분의 n 가로 n 더하기 1이 되겠지. 맞니? 외우기 쉽지? 자, n이랑 n 더하기 1이 서로 뭐하고 있죠? 연속한 수지. 그치? 됐니? 자, 보고 바로 외워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자, 여기가 K죠. 그쵸? K니까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하니까 결국에 얘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더해져 가는 꼴이다. 그건 바로 자연수의 합이 되는 거다. 자연수의 합 공식이 뭐다? 2분의 N과로 N 더하기 1이다.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K가 들어가면 무조건하고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 가보도록 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K제곱이에요. 자, 이번엔 누가 들어갈까? K제곱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N제곱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형태를 보면 이거는 자연수의 합은 아니야. 그치? 제곱의 합이죠. 그쵸? 제곱의 합 공식. 제곱의 합은 조금 까다로운데, 자, 6분의 n 괄호 n 더하기 1 괄호 2n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자,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K 세제곱이 됐어요. 자, 뭐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세제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 1제곱, 2제곱, 세제곱이에요. 됐니? 자, 세제곱은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에서 어디까지? N세제곱까지 계산하는 건데 세제곱의 합은 다음과 같이 외우는 거다. 자연수의 합 공식 있죠? 2분의 n 괄호 n 더하기 2를 제곱하면 돼요. 외우기는 되게 쉬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서브로 몇 개를 더 적어봅니다. 자, 뭐가 있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2K 빼기 1이 들어간다. 외워두면 좋은 거니까 외워주세요. 자, 그럼 내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하겠죠. 그렇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5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n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숫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수들이죠? 홀수죠. 그렇죠? 그렇지? 홀수기 때문에 홀수의 합은 얼마냐라는 거야. 아마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했던 친구들은 이거 외웠을 거야. 홀수의 합은 n 제곱이 되는 거죠. n 제곱.
자, 다섯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2K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2K인데 K에다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할 거 아니야? 그대로 대입해보죠.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6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2N까지. 자, 숫자의 형태를 보니까 얘가 무슨 수죠? 이 수는 짝수죠. 그쵸? 짝수들의 합은 공식이 무엇이냐? 짝수들의 합은 바로 n제곱 더하기 n이에요. 뭐 색깔로 적어놓도록 하죠. n제곱. 자, 외우기 쉬워요. 홀수가 n제곱이야. 짝수는 n제곱에다 차수 하나 줄이면 돼요. 됐니? n제곱 n. 외우기 쉽지? 연속점이니까.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K는 2부터 N까지인데 이번에는 K제곱 더하기 K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했다는 거죠? 얘네 둘을 더했다는 거지. 그치? 맞니? 얘네 둘을 더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제가 요거에 대한 공식 알고 있는데요. 요거 결과물 요거에 대한 계산 알고 있는데요. 결과물 이거지. 그치?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6분의 n 괄호 n 더하기 1 괄호 2n 더하기 1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n 괄호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할 테지만 이 분수가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외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3분의 n 괄호 n 더하기 1 괄호 n 더하기 2. 자, 이거 연속한 수들이지, 그치? 외우기가 쉬워요. n 괄호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자, 이 6개가 외워져 있어야지 시그마 문제 풀 때 조금 편합니다. 그러면 번외로 7번째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얘가 되는 거죠. 자, K는 1부터 N까지 잘 보세요. A, R에 N-1제 K-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하는 거다 이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풀어봤지만. 그래서 자, 공비 빼기 1. 첫째 항이 누구죠?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잖아. 그치? 그래서 R 빼기 1분의 A 가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시그마 D에 나오는 값은 R의 K제곱이 더 많죠. 그렇죠? R의 K제곱이 더 많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은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첫째 항이 R이 되겠죠. 그렇죠? 공비도 R이죠. R-1분의 2를 대입하면 첫째 항이 R이야. 그리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으세요? 자, 요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됐니? 자, 중간 단계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요거 적고 결과, 요거 적고 결과 알겠지? 결과만 적어놓도록 하세요. 어디다가 거기 1번 거듭제곱의 합 옆에다가 4, 5, 6, 7에서 적어두시면 돼요. 이건 암기하죠. 일일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8번 앞에 성질이었지만 다시 한번 적도록 하죠.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C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랑 얘를 곱한다. 그래서 NC 맞니? 성질이긴 하지만 계산할 때 많이 쓰이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입이 불가능하니까 얘를 뭐로 생각한다? 상수항이라고 생각하고 곱하면 됩니다. 자, 요게 자유자재로 되면 일단 시그마 계산은 가능해요. 시그마 계산. 자, 보고 푸는 겁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적고 우리 문제 풀 때 보고 푸는 거 알겠지? 보고 푸는 거.
적어. 왜냐하면 옆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였는데 적어두시고 빨리빨리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이쪽 페이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계산 연습을 하는 거야. 시그마 연산 연습, 알겠지? 뭐든지 새로운 기호를 배우면요, 새로운 용어를 배우면 그에 관련된 연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항상 주어지고 기초 연산 해보고, 그지? 수열은 오늘 공부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늘 공부하기 시그마. 등차 능비는 누구나 다 잘해. 조금만. 다 적으시면 선생님이랑 요거 연산을 좀 해볼 거야, 이제. 다 적었니? 다 적었으면 여기 4, 5, 6, 7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다 적었죠? 자, 바로 확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에 1번 가보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8까지. 1-2번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8제곱까지 10제곱까지 1-3번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7세제곱까지. 자, 바로 계산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공식 보자. 자, K를, 자, 이거는 K죠. 1, 2, 3, 4, 5죠. 그쵸? K를 시그마 공식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N가로 N 더하기 1이야. 처리도 누르고. 자, 그럼 요 뜻이 뭐라고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거라고요. 1, 2, 3, 4. 자, K제곱입니다. K제곱을 더하세요라는 건 뭐다? 1제곱, 2제곱, 3제곱. 얘네들을 더하는 거죠. 그럼 공식은 6분의가 돼요. 6분의 n가로 n 더하기는 똑같이 가는데 마지막 여기 2n 더하기 외워주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K세제곱이죠. 자, 세제곱을 더하게 되면 세제곱의 합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을 때는 첫 번째 자연수의 합 공식에다가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대로 공식 적용할게요. 자, 이거 뭐죠? 자연수합이죠, 그쵸? 자연수합이니까 얘가 뭐가 되죠? 마지막에 이게 n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값부터 여덟 번째 값까지 n이 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식 뭐죠?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죠, 그쵸? 8 곱하기 9 약분하니까 36. 어렵지 않죠? 자, 공식 적용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건 제곱이죠. 1제곱부터 10제곱까지죠. n이 10이 되는 거죠. 자, 제곱형 공식이 뭐다? 6분의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자,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됐니? 자, 요것도 결과물을 외워주면 좋은데 결과물이 얘가 375예요. 자주 나오니까 외워줘도 되네. 자, 여기 약분하면은 3, 2, 3, 7, 2,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375가 나와요. 자, 385. 385. 자,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세제곱이죠. 1세제곱에서 7세제곱이니까 n이 7이 되는 거죠. 자, 세제곱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수합을 계산해서 제곱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계산 결과. 자,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를 한 다음에 뭐 해줘라? 제곱을 해줘라. 자,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요? 7, 4, 28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28 제곱하면은 얼마가 되겠니? 이게 16, 64니까 224, 56.
78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단순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거고요. 이제 이 계산을 해봤잖아요, 지금 공식 대입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A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옆에 2-1번과 2번을 선생님이랑 해보고 1번을 여러분이 풀어보는 거예요. 됐니? 1번을.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1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더하기 1 3K 마이너스 2. 자, 요거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잘 따라오세요. 오늘 최소한 요 정도는 하고 가셔야 돼. 자, 요게 일반항이죠.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게 다 통째로 일반항이야. 자, 일반항을 일단 곱셈 공식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정리하면 6K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K가 되겠죠? 마이너스. 됐니?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합니다. 모범 답안은 이걸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근데 분리시키지 않고, 자,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계산할 거예요. 됐니? 자, 요거 계산한 거 그대로 적어봅니다. 6이 있죠? 6이랑 K제곱 곱했으니까 6 곱하기 이제 누구다? K제곱 계산할 거예요. K제곱을 계산할 건데 이 K제곱은 공식이 뭐죠? 얘죠. 그죠? 이때 n이 누구예요? 5입니다. n이 5. 1항부터 5항까지 그렇지? 5가 되는 거야. 그럼 계산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자, 이제 뺍니다. 누구를 뺀다? 졸지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시그마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연산만 할 줄 알아도 시그마는 뭐든 해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K니까 뭐예요? 2분의 첫 번째 공식 써야 되겠죠? n 곱하기 n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요거 2죠. 그쵸? 뺄 건데 2는 어떻게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랑 서로 뭐 하는 거죠? 곱하는 거죠. 5 곱하기 2. 한 방에 계산되죠? 이거를 쪼개지 말라는 거야. 쪼개서 쓰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하니까 사라질 거고, 자, 둘이 계산하면 얼마죠? 330이 되겠죠? 빼기 약분하니까 3, 5, 15 빼기 12죠. 그렇죠? 따라서 305가 됩니다. 아니? 요거 풀고 바로 시켜볼 거야. 1번은 꼭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뒤에 뭐가 들어가죠? K 더하기 1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여기도 일반항이죠. 그쵸? 자, 얘가 일반항인데 보자마자 곱셈 공식이 떠오르죠. 그쵸? 떠오르니까 뭐라고 쓴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세제곱 더하기 1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K세제곱은 공식 적용 가능하죠. 그쵸? 공식 적용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1을 더할 거예요. 자, 더하는데 요 1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6, 요게 n이잖아. 그치? 요거랑 곱하는 거죠. 그치? 6 곱하기 1. 그치? 자, 따라서 약분해주니까 여기는 3이 되죠. 그쵸? 따라서 21제곱 더하기 6이 되죠. 자, 그러면 21을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되니? 441이네. 441 더하기 6이 되더라. 따라서 이 값이 얼마? 447. 자, 요거 보시고 그대로 1번을 풀어보세요.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니까. 자, 1번 두 문제 풀어봅니다. 지금 바로.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는 거고요. 자, 4-1번 보죠. 4-1. 내가 봤을 때 시간이랑 15분이라서 다들 못할 것 같고, 풀다가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자, 4-1번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1, 3제곱, 5제곱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지금 여기가 제곱이에요. 제곱. 그럼 여기도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떤 값들의 합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맞나요? 그럼 얘가 바로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냐? n번째 항이 되죠. 그렇죠? n번째 항이 되니까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뭘로 바꾼다 우리가? 시그마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자, 시그마 어떻게 된다? 여기를 2k 빼기 1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n번째 항이라는 얘를 어떻게 바꿔요? 요렇게 n을 k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가 k는 1부터 n항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 k에다가 1, 2, 3에서 n까지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우리 오늘 첫 시간 때 이 나열된 합의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이걸 보고 이렇게 쓰는 거는 누구나 해. 됐니?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얘는 뭘로 바뀌겠어요? 전개를 해서 바꿔야 되겠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k제곱이란 게 보이고 k란 게 보이고 1이 보이죠. 그렇죠? 자, k제곱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공식 k랑 외운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4 곱하기 뭐예요? 6분의 k제곱이니까 n괄호 n 더하기 1괄호 2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k니까 2분의 n괄호 n 더하기 1.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있는 1은 어떻게 되죠? 슉 해서 n이랑 곱하면 되겠죠. n 됐나요? 여기까지야. 자,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통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통분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얘는 약분이 돼서 2가 되고요. 약분해서 2. 여기는 3이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전부 다 3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3으로 2n괄호 n 더하기 1괄호 2n 더하기 1. 자, 여기 마이너스 2n괄호 n 더하기 1이고 플러스 3n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 2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6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3분의 6이 돼야지 2가 되니까. 맞네?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는 3이 됐어. 자, 그럼 이제 계산. 자, 3분의 얘랑 얘랑 보니까 n괄호 n 더하기 1이 똑같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맞지? 그래서 이 묶어버리는 거야. n괄호 n 더하기 1로 묶어버리니까 이렇게 분배돼서 얼마가 되죠? 4n 더하기 2 빼기 자, 이렇게 중괄호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n괄호 n 더하기 1로 묶었어. 그럼 남는 거 여기는 4n 더하기 여기는 빼기 더하기 3n 됐죠? 자, 그럼 다시 얘는 자, 3분의 n괄호 n 더하기 1 4n 더하기에서 6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4n 빼기 4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3n을 더하는 겁니다. 자,
자, 계산이 좀 복잡해. 약간 살짝 지워버리지. 그러니까 이 문자 계산이 귀찮은 거야, 이 시그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이 3번 유형을 되게 싫어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지저분하잖아. 자, 3분의 자, 요거 뭘로 빠져나가죠? 4가 빠져나가죠, 그쵸? 4가 빠져나가니까 4n, n 더하기 1, n 빼기 1 더하기 3n이죠, 그쵸?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자, 3분의 자, 여러분 얘랑 곱하면 뭐가 되죠? n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걸 누구랑 곱해요? 4n이랑 곱해줘. 자, 4n이랑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4n 세제곱 마이너스 4n이 되겠지, 그치? 거기서 3n을 더하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3분의 얼마다? 4n 세제곱 마이너스 n. 좀 귀찮지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됐니?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다? 다시 여기서 끝내도 돼. 끝내도 되는데 내가 이걸 n으로 묶었어. 묶으면 어떻게 되죠? 4n 제곱 빼기 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 4n 제곱이 2n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죠. n가로 2n하고 1을 더하고 2n하고 1을 뺀다. 됐니? 귀찮죠? 어렵다기보다 귀찮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돼요.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정리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나머지는 이제 통분 계산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맞지? 그냥 길 뿐이야, 치기. 계산 과정이 길 뿐이지. 내가 여기까지 했다면은 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거다. 자, 다음에 4-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1제곱. 자, 요것도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 자, 밑에다 써봐야 되겠죠. 이런 항들을 지금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항이죠. 고보레된 게 항이지. 그럼 이제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몇 번장이라 쓸 거냐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A1이면 1, A2면 2, A3이면 3이야.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얘는 몇 번장? 10번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1이면 1이야. 그럼 여기는 n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1이면 2, 2면 3, 3이면 4 이렇게 되죠. 10이면 11 어떻게 되고 있죠? n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하고 있는 꼴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개해 봅시다. n 괄호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됐죠. 자, 그러면 n 세제곱 더하기 2n 제곱 더하기 n이 된 거죠. 됐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죠, 그렇죠? 이게 10번째 항이잖아요. 10번째 항까지 누구를 더하는 거죠? ak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ak가 누구예요? ak가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k세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k가. 그럼 연산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는 1번보다는 2번이 어려워.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이제 1번 계산보다는 2번이 쉽죠. 왜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맞나요? n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계산하기가 쉽지. 자, k세제곱 우리 공식 뭡니까?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을 플러스 자, 요거 k제곱은 계산이 어떻게 아니 소리 k세제곱이 뭐냐? 잘못 썼다. 자, k세제곱이 요거죠.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k제곱 공식이 뭐예요?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 k는 계산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됐지? 자 마무리. 요거 얼마죠? 5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아까 우리 계산한 거죠? 385. 그지?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55겠지. 그치? 뭐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55 하면 275, 275, 3025 이렇게 되겠는 거지. 자, 끌어와서 계산합시다. 3025. 그지?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770이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55. 자, 요렇게 계산해 주니까 얼마야? 3080. 그 다음에 770 더하니까 38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 과정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공부할 때 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 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요 시그마 형태. 그 다음에 숫자로 나열된 형태를 보더라도 뭐 한다? 일반항을 찾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시그마로 만들어내는 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공식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뭐 문자로 돼 있어서 통분할 수도 있는 거고 숫자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에 1번,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남는 시간 동안.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자, 수학적 기납법은 여러분 뭐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자세한 유형들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수열의 합까지 계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자, 3번 풀어보세요.